AX2026입니다. 자율형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요, AI 기술이 지금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도 스스로 해줘요. 자율형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그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용구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도전비전에서 성장전략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지용구 부사장입니다. 날씨 많이 추운데 성황을 이루어주셨네요. 꽉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길 건너편이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도 이런 멋진 세미나룸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다 모시기에는 비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 플라자 호텔을 빌렸고요. 이렇게 큰 자리에 쓰고 이렇게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시면 또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이런 자리 좀 편하게 좀 할 수 없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올해 핫하죠, AI. 제가 올해 이런 기조연설 자리, 오늘은 저희가 주최하는 자리인데 기존 주최한 자리를 제가 올해 한 80회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죠? 80회 정도 이런 자리에 섰다는 얘기는 굉장히 열풍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론이라든가 개념 말고 뭔가 실용적인 정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속 안에 뭐가 들었는지 백오피스, 그 다음에 우리의 여정, 우리의 노력들을 좀 꺼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속 시원하게 좀 보여드리자 하는 부분들을 내서 준비를 했고요. 제목을 2026년, 미리 보는 2026년이라고 잡게 된 것은 뭐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참 열심히 해서 의미 있는 결과치를 많이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10만이 넘는 사용자, 그다음에 거의 1만에 가까운 구독 기업들을 1년 만에 저희가 성과를 얻는 좋은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과들, 그런 경험들 데이터를 모아서 오늘 감히 저희가 내년을 미리 본다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너무 뭐 이렇게 건방진 표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뭐 좋은 내용들은 다 써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료 안에 한 장 한 장에 들어있는 메시지, 그러면 그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 분 한 분의 기업들의 필요한 것들,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우리 기획팀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이 만든 자료로 재미를, 우리가 만든 자료로 감동을. 그래서 저희가 남이 만든 자료 리뷰 참조 많이 했습니다. 재미있는 자료도 많이 갖고 왔고요. 그 대신에 그 자료를 참조했을 뿐, 우리가 만든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다양한 AI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 세계 빅테크 회사들도 많은 발표들을, 새로운 혁신들을 소개했고요. 국내 기업의 굵직한 회사들도 많이 이 AI에 대한 열풍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했는데, 제가 올해 들었던 많은 컨퍼런스에서 기억나는 몇 개의 중요한 메시지 한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스탠포드의 카플란 교수가 올 초에 어느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를 과학이 아니라 공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과학이 아니라 과학은 왠지 깊이일 것 같고요. 공학은 왠지 넓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저는 전자계산학을 공부한, 그 다음에 전공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공학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지금은 전문경영인단에서 전략이라든가 기획을 좀 하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공학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공학의 본령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도구를 이용해서요. 지금 가장 핫한 도구가 뭐죠? AI입니다. 그 AI란 도구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AI의 과대 열풍의 정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성형 AI 출연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날 출연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우리는 충분한 개인적인 경험이 풍성해졌습니다. 열풍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조직에서, 기업에서는 어찌할 바 모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은 굉장히 유연성도 있고 좀 더 자유롭고 민첩성도 있지만 조직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조직은 회사에 있는 내부 통제, 규율, 프로세스, 지켜야 될 규정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기란 그 책임과 그죠? 그 보안이라든가 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상을 잘 보면 주인공이 마치 AI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저희 경험에 의하면 본질은, 주인공은 키워드는 AI일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AI의 원료, 데이터와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이 진짜 AI 열풍의 본질임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가 그저께 본 뉴스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UBS 보고서에 보면 2025년, 2026년 경제 전망을 한 보고서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구조를 빅테크 회사 9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AI 프로젝트 투자 추정액이 3천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440조에 가까운 돈을 이 9개 회사가 뿌려댔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증가분도 테크 품목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여도의 50%라고 합니다. 미국 시가총액을 움직이고 있는 증가분도 그 9개 회사가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웩더독이라는 경제적인 용어 아십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제가 엊그제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 페이스북에 그저께 어떻게 올렸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AI 경제라고 올렸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빅테크 9개 회사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고, 정리해보면 경기가 좋아서 테크가 주목받고 있는다, 테크가 오른다라는 개념보다는 테크와 AI 인프라가 경제의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죠. 앞장표에 4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력 부럽습니다. 그 장표를 보면서 저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되지? 인프라, 우리도 잘하는 분야가 있죠. 우리도 잘하는 제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삼성, SK 하이닉스, 우리도 반도체 강국입니다. 앞으로도 그럴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참 잘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인프라, 플랫폼, 응용이라는 부분들의 것을 앞장표에서 빅테크 회사의 구조를 보면 수평적이고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부분들이 독점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후발주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옆으로 쭉 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 라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저희 더전비전의 위치는 저 응용이라는 3단계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거대한 파도, 바람의 흐름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150조라는 투자라는 부분들을 1500처럼 쓸 수 있는 지혜,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UBS는 리포트에서 이 영역을 빅테크의 응용 레이어 영역이라고 그 구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응용 레이어 영역이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공학적 사고, 현장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깊이보다는 응용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회사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60점이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픈된 모델의 작은 모델은 범용 LLM보다는 작지만 우리한테 10점, 15점 이상의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채택하고 써야 됩니다. 기다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젠 정점에서 좀 더 늦춰지면 이건 늦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많이 늦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쫓아가기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았습니다. ERP, 회계, 세무, 그룹웨어, 문서중앙화, 컨텐츠 관리,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관장하고 있는 전체 여정을 우리는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범위를 잘하는 영역이었다. 그럼 우리는 완성차 회사라는 개념에서 바라보면
AI 빅테크 회사가 만드는 LLM 모델을 엔진이라고 보고 그 엔진을 가져다가 핸들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백미러도 만들고 내비게이션도 만들고 그렇죠? 응용 서비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영역을 잘하면 되겠다라고 일찌감치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AI 네이티브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늦으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촉진돼야 되겠다. 클라우드화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화할 수 없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서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수익 모델이 이제 멈춰져 있지 않구나. 프로핏 존이 움직이고 있구나. 멈춰진 타겟, 저 멀리 있는 타겟 맞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프로핏 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관역 타겟을 맞춰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수익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생성형 AI 이미 출현한 지 3년, 개인의 경험 풍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경험들은 이제 뭐 굳이 생성형 AI가 어떤 녀석이다, 그놈의 실체가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잘하고 계시죠. 자, 이제는 에이전트의 시대로 왔다고 합니다. 아주 똑똑한 집사의 역할, 보조자의 역할 잘하죠. 내가 시키면 일 잘하죠. 이젠 그것도 넘어서고 있는 자율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그 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주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동주행이라고 쓰는 순간 이미 올드 패션입니다. 자율주행과 자동주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율이라는 건 무엇인가? 스스로 알아서. 자동이라는 것은 정해진 길을 갈 때 안전합니다. 그렇죠? 자율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길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죠. 그 불안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죠? 똑똑해야죠. 그죠? 경험이 있어야죠.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관가하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I가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답할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 똑똑한 비싼 아이가 시킬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똑똑한 AI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발전 단계를 제가 이 4단계로 표시해 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 파란색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에 계신가요? 개인은 어느 구간까지 경험해 오셨는가요? 한번 보십시오. 자율형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라는 이전 단계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말은 잘 알아듣는데 효율과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은 내 기대치에 좀 못 미쳐 라는 부분이 저 파란색 구간에 있을 겁니다. 개인은 만족했지만 조직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개인과 조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자동에서 자율주행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데이터를 중앙으로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독형 비즈니스라는 것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다 분산되어 있고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들을 가져다가 AI한테 학습시킬 겁니까? 불가능하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클라우드 안에 데이터가 모여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독형으로 가서 빨리빨리 학습된 최신의 정보의 모델을 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학습하는 AI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자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AI 이전 시대에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자동화도 경험해 보셨는데 그 자동화와 지금 에이전트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건 같지 않다라고 그러면 나 문과야, 나 경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CIO, CTO, 공학을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CEO라는 타이틀이 CEO, CMO, CIO, CTO를 계속 구분하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CEO라는 타이틀을 구분하기 위해서 CXO, CIO, MO 그렇죠? 전문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CEO라는 타이틀은요. 어쩌면 CXO, 여기 X는 토탈 익스피리언스, 총체적 경험자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한번 경험해본 풀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해본 그 경험자가 CXO의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전체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성이라고 점점 나누고 분업화하는 시대는
AI 이전의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AI는 어떤가?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인재라고 했죠. 이제는 그 역할을 AI가 많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AI가 시스템, 레가시 시스템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툴로, 도구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들을 동료처럼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전트를 동료처럼. 그죠? 동료처럼 취급하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2026년에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개념 정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라고 불렀던 많은 정의들을 이제는 새로운 동료, 즉 에이전틱 AI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표준도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개념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근데 왠지 소프트웨어는 정적입니다. 그리고 IT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AI 에이전틱 AI는 전공 불문, 그다음에 전문성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역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뭔가 똑똑한 녀석. 근데 그 아이도 까보면 소프트웨어야.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이 녀석을 새로운 동료, 에이전틱 AI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최근 구글에서 제미나이 3.0, 제미나이 3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써보셨나요?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많은 빅테크 회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사이트 있는 통찰가들이 자기의 습관을, 자기의 경험을 챗GPT에서 제미나이 3를 바꾸고 있다는 선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구글의 순다 피차이 CEO가 이 제미나이 3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맥락을 읽는 수준급에 도달했다. 여러분, 맥락을 읽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맥락을 읽는다. 컨텍스트죠. 맥락. 여러분들은 맥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념이 되게 추상적이죠. 그런데 맥락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AI가 알아서 문서를 읽고 일정을 참조하고 메일을 뒤져서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그 일, 그게 바로 맥락을 읽을 수 있다라는 수준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맥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급한지 위험한지, 그렇죠? 중요한지, 화가 난지 이것만 알아도 언제 얘기해야 될지,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할지를 금방 알거든요. 막 사장님한테 혼나가지고 작년에 실적도 줄었는데 비용 많이 썼다고 혼나고 왔는데 또 돈 쓰는 결제 서류를 갖고 올라가는 것, 맥락이 좀 떨어지는 거죠. 실용 진행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다른 말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하죠. 그죠?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해보고 한번 혼나보고 한번 깨져보고 한번 실패해보고 깨닫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경험하지 않죠. 텍스트만을 학습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는 이 영역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으로 비교하자면 아이언맨의 수트 강철입니다. 안전하죠. 총알을 맞아도 안 뚫리죠. 그렇지만 걔를 움직이는 것은 자비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비스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언 수트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비스의 역할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비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 발표 이후에 많은 시연과 데모에 자비스를 캘린더로 보실 수 있고 회의록으로 보실 수 있고 오피스로 보실 수 있고 문서 저작 도구에서 보실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통틀어서 저희는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틱 AI 이런 식으로 많은 시연과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비스의 모습이 아이언맨 수트의 가운데 반짝이는 빛을 내는 발광하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백오피스에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오늘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들의 동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AI가 진정으로 팀 동료를 일하는 시대의 개막이라고 AWS가 선언했죠. 그렇죠? 이렇게 멋있는 메시지, 새로운 키워드, 용어, 기능, 펑션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야 될 역량이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죠? 빛 좋은 개살구죠. 어떻게 쓰죠?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써서 나한테 알려줘. 이러면 많이 늦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 빅테크들이 저런 걸 만들면 우리 조직은 뭘 해야 되는가? 높은 데이터의 품질을 잘 솎아내고 체계적인 문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체계를 만들고 명확한 권한 체계에서 회사에 있는 보안 정보, 중요한 정보, 그다음에 뭐 대비 정보 같은 것과 일반 문서들을 분리해서 적절할 때 데이터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해주고 만들어주고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여러 개의 시스템을 배우는 불편함을 없애주고 하는 부분들은 AI 회사가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닙니다. AI 회사는 AI 엔진을 계속 더 똑똑하게 또 발전시켜서 모델을 업그레이드, 스케일업 하는 게 그들의 일이고요. 우리는 그 엔진을 가져다가 잘 쓸 수 있는 준비, 그 준비를 가지면 똑같은 회사의 규모라도 같은 엔진을 썼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유를 엔진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조직이 갖고 있어야 될 우리들의 역량, 리더십, 여기서 찾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픈 AI가 보여주는 부분들의 에이전틱 AI 실현은 또 무엇인가요? 오픈 AI도 지금 급했습니다. 제미나이 3 때문에 코드레드가 지금 발동이 돼가지고 많은 서비스 영역보다도 모델 성능을 좀 더 올려서 5.2를 빨리 오픈하려고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는, 급해져 있는 모습들을 SNS하고 언론에서 많이 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굉장히 많이 8억 명 이상, 거의 10억 명 이상 좋은 3년 동안의 습관을 갖고 있는 강력한 툴, 플랫폼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프라, 데이터보다는 더 똑똑한 지능, 그다음에 질을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일은 빨리, 어려운 일은 좀 더 깊게. 이게 진짜 전문가이지. 그 일은 우리가 제일 잘해라는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즉 AWS는 인프라, 오픈 AI는 똑똑한 두뇌. 도전은 뭐 해야 되나요? 도전은 그들이 만들어낸 인프라와 똑똑한 두뇌 위에서 돌아가는 오피스, ERP, 회계, 세무, HR, 결국은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접목해서 실행 중심에 있는 내재화,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업력 가운데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들 다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노하우를 AI 때문에 뺏기실까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AI를 쓴다. 나머지는 아주 무한 경쟁이다. 오픈되어 있는 경쟁이다. 우리도 그 안에 올라타면 된다. 파도 위에 올라타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이고요. 챗GPT가 요즘에 검색의 종말이라는 걸 많이 하지만 그 검색의 종말인 시대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있었고 구글도 있죠. 구글 굉장히 많이 당황하다가 요즘에 제미나이 3 때문에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미디어들이 검색의 종말이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썼어요. 검색의 종말. 그럼 검색의 종말 다음은 뭔데? 라는 것들은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경험상 검색의 종말 그 다음은 에이전틱 워크의 시대의 개막이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에이전틱 워크의 시대의 개막. 기존의 검색의 시대는 개인의 경험이 풍성한 시대였고요. 에이전틱 워크의 시대는 조직의 경험이 풍성할 단계에 와 있다라는 시대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늦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개인의 경험에 많은 익숙함이 이제 바뀔 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뀔 거고요. 명령하는 방법이 바뀔 거고요. 데이터를 캐치하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바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매뉴얼 보고 준비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화라는 표현에 너무 예민해져도 너무 심각해져도 안 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차가 이제는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매뉴얼 읽고 타나요? 그냥 맡기잖아요. 믿고.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신뢰가 많이 올라왔죠. AI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는 중요한 뒷단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통제가 가능한 영역에서의 자율주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거버넌스, 내부 통제, 프로세스, RNR이 명료하지 않다면 AI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면 안 되는 정보, 중요한 원가 정보,
중요한 영업, 지식재산 같은 것들이 민첩성에 의해서 유연성에 의해서 아무나 막 흘러다닌다는 것은 끔찍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오랫동안 우리의 노하우를 쌓았는데 자율이라는 부분들 그 뒷면에는 AI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책임과 통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디지털 전환이다. 그걸 잘하는 회사 누구지?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AI 연구소를 총괄하기 이전에 8년 동안 디지털 전환을 총괄했습니다. ERP, 그룹웨어, ERP는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룹웨어는 정보를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피스는 정보를 소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솔루션이 다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이 구분된 솔루션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일이 저희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봤습니다. 따로따로 배우지 말자. 그냥 하나의 솔루션에서 모든 걸 다 구현하고 처리하자.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것들과 연결하는 시간조차도 아깝다. 비효율이다. 그래서 효율을 개선하자, 고도화하자라는 목표보다는 비효율을 제거하자라는 목표로 8년 동안 디지털 전환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완성해 갈 쯤 생성형 AI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희는 그걸 보고 땡큐 AI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지. 우리가 이거 잘 데이터를 잘 정형화하고 비정형화 데이터 구분해 놓고 통제 가드레일을 잘 쳐놓으면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한테 되게 유리할 거야라는 그 예측이 우리의 노력 말고 시대의 흐름과 잘 만난 거죠. 액티브 웨이팅,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이전트가 가져올 놀라운 생산성 혁명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자,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뭐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속도의 비대칭의 시대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총을 갖고 있는 적과 칼로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AI 시대가 아니어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격 침투하고 문서하고 자산화하려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한 겁니다. AI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했던 일들이 AI를 똑같은 걸 도입해도 효과가 극대화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AI를 도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죠? 여기에 아주 적절한 대답은 어떤 똑똑한 AI, 우리한테 맞는 AI를 골라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단계를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AI가 들어와서 어떻게 동작하면 효과를 낼까의 그 수준,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세스에서는 여러분들이 4번에 두지 않고 1번으로 갔다가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는 배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CEO분들이, 리더분들이 AI를 제일 먼저 써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순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AI를 잘 쓰기 위한 회사의 교육과 훈련의 프로세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까 맨날 뒤로 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갭,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다릅니다. 디바이드는 접근성이고요. 디지털 갭은 활용 능력입니다. 리터러시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저도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른다면 활용을 못하겠죠. 응용 자체를 모르겠죠. 이것을 구분해서 교육 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저희의 속을 원 AI 뚜껑을 열어서 그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 오늘 여기 왔다 가셨기 때문에 능숙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이 들어본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실용적인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AI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번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맥락을 이해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원 AI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 사업 부문의 정현수 상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BP 개발본부에서 원 AI와 아마란스를 개발을 맡고 있는 정현수 상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AI 오케스트레이션 쪽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지용구 부사님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AI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AI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똑똑합니다. 뭐 계획 풀어 설명해 봐라라고 하면 잘 설명을 하고 어떤 것들을 시를 써보라고 하면 잘 작성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회의하려고 하는데 회의 준비해줘. 문서를 던져주고 그랬더니 AI가 회의 계획서는 딱 던지는데 정작 중요한 회의실 예약이라든지 직원들을 부르지는 못합니다. 즉 지금까지 AI는 말만 잘하는 어떻게 보면 바보였던 것이죠. 자, 저희는 이제 이런 말만 잘하는 AI를 모아서 정말 일을 잘하는 어벤져스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옆에 보시는 에즈이즈 쪽 부분들 에이전트라는 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가 지금까지 말만 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에이전트가 의도를 분석하고 그리고 웹 검색을 하고 뭐 어떤 문서를 분석을 해서 답변을 만드는 부분들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과거의 에이전트는 이렇게 정해진 절차대로만 하는 AI였습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에다가 조금만 다르게 질문을 하면 즉 뭐냐면 지금 웹 검색을 하고 첨부된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하라라고 했는데 거꾸로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여기 나온 내용을 웹을 검색해서 답변을 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제대로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오케스트레이션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을 해서 어떤 도구를 어떤 순서대로 계획성 있게 배치를 시켜서 답변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답변이 제대로 된 만들어졌는지 하루실수는 없는지 검증해서 최종 답변을 주는 것을 AI 오케스트레이션 구조 형태의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원 AI 오케스트레이션 쪽 부분들이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AI 오케스트레이션이 질문의 의도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각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할지를 조율합니다. 즉 AI 오케스트레이션은 다양한 에이전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을 웹을 검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전자결제 쪽에 있는 어떤 모듈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예 바깥에 있는 뭐 주식 정보라든지 뭐 기업 정보 다트에 있는 기업 정보들을 조회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 AI는 이런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레이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모듈에서는 옆에 보시면 결제 쪽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다양한 툴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AI가 이해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만들어서 이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고 오케스트레이션은 이런 답변들을 수집한 다음에 최종 답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과거에 AI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에 PC에다가 관련 첨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서 AI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첨부 자료를 내 컴퓨터에 두고서 질문하는 것부터가 벌써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또 저런 전문 자료들을 알아서 조사를 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AI가 이렇게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답변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단순한 답변만 제공하는 기존 AI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틱이 도입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AI는 먼저 주어진 질문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 부분들을 질문을 해석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될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기존 AI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에이전틱 AI를 잘 활용하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서울시 광진구 청년 실태 보고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과거와 같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챗GPT에 집어넣고 또 첨부 자료를 넣어서 이런 답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답변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 보통 회사에는 이제 뭐 이런 양식들이 있으니까 양식들을 만들어서 이 양식에다가 붙여넣죠. 자,
요즘에 코파일럿들 보면 알아서 양식을 만들어 주지만 그 회사에 딱 맞는 양식을 알아서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또 만들 때마다 다른 양식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원AI에서는 단순하게 에이전트 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툴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저작 도구까지 이 부분들이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각 회사마다의 고유의 양식을 만들고요. 그 양식마다 칸마다 파란색 칸이 보일 것입니다. 이 파란색 칸에다가 AI로 프롬프트를 저장하고요. 이 프롬프트가 사용자 질문에 맞춰 가지고서 동작하는 구조를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제를 하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도 내부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채움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문서 작업을 최소화하게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일을 많이 쓰실 텐데요.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메일 같은 경우에는 승인 메일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통 승인 메일을 만들 때 회사 정책들에다가 첨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매칭을 해서 이런 단어들이 일치했을 경우에는 통제를 해라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보시면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들을 벗어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된다라고 그러면 AI는 시스템은 이 부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금액이라든지 뭐 중요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AI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단순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지시하듯이 맥락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그 내용을 통제를 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아까와 같이 그런 이메일이 발송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AI가 문서의 맥락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통제하게 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AI 에이전틱 기술들을 AI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들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돼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신 여러분들 이거는 슬라이드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애니메이션 영상인데 이걸 일단 시연으로 동작하는 게 다음 세션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쫄깃쫄깃해요. 왜냐하면 야,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영상 말고 라이브하게 돌린다고? 통신 안 되고 챗GPT가 이상한 대답하면 어떡하려고? 막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요. 자신감이라고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틀리면 이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동안에는 제가 효율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증강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200명 중에서 한 40%에서 50%가 개발자들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산성엔 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는가. 요즘에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이라고 들어보셨죠. 바이브 코딩의 개념은 어려움과 쉬움과 복잡한가, 아주 쉽습니다라는 개념. 그다음에 우리 회사 데이터 바깥에 나가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폐쇄명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을 위한 똑똑한 AI 프라이빗 어떻게 구축하지? 라는 개념에서 우리 AI 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는 AI 연구소장 정재근 상무가 한 5분 정도 짧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재근 상무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저희 AI가 어떻게 저희 이제 개발 쪽에 관여를 하고 어떻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쪽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은 분석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하고 UI, UX도 개발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걸 배포해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고 또 계속 소프트웨어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공정을 갖춰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각각 이제 저희 제나이듀스라고 해서 저희 이제 개발 도구에 AI가 붙은 제나이듀스들이 이제 각각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전부터 보면은 저희는 이제 개발 툴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밖에서만 보셨을 때 ERP만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 ERP나 이런 수많은 제품 같은 경우도 메뉴 같은 것도 10,000개씩 넘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쪽에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개발 도구에다가 각각의 AI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지금 현재 AI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작업지에서 화면 이렇게 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떤 UI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설계서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AI가 어느 정도 기초 초안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기초 초안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개발자가 물론 코딩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더 그 AI가 개발하는 영역이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AI가 저희가 이제 코딩을 조금이라도 글자를 치면은 AI가 문맥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코드가 나올지를 예측해서 그거를 붙여줍니다. 이런 게 이제 아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환경에서 소스 코드 같은 게 이제 뭐 GPT나 이런 데서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환경 안에서 저희가 자체 구축한 코드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 소스 코드를 전부 다 트레이닝하고 그 트레이닝을 한 걸 가지고 이 AI가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코드가 나올지 예측해서 그걸 붙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합니다. 뭐 오픈AI의 뭐 GPT나 뭐 클로드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범용적인 거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발 코드 같은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확하지 않게 나온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그냥 질문하면은 저희 매뉴얼 같은 거 다 뒤져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들 나오게 하는 뭐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이 다 끝나면은 그 개발된 걸 가지고 설계서도 개발자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개발자 설계자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지는 또 이제 산출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 AI가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드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지금 AI가 한글 주석도 다 달고 관계도서부터 다 그려줍니다. 다 맞춰주고 해서 다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트레이닝을 또 하는 거죠. 다시 또 트레이닝을 하면은 좀 더 이제 AI들이 아까 코드 예측이나 어떤 답변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충실하게 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 화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화면에 대해서 코딩을 하는 것도 이제 AI가 많이 코딩을 해주고 AI한테 물어보고 AI가 또 화면도 그 설계서도 만들어주고 실행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지금 현재 AI들이 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 아까 우리 정현 사모님 얘기하셨던 뭐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걸로 해서 각각 공정들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1세션이 40분인데요. 앞에서 5분 길어지니까 뒤에 사람들이 1.5배씩 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제가 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참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적당한 때 잘 메모도 하시고. 자,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첫 번째 세션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제가 디지털 전환을 8년 동안 추진하면서 느꼈던 디지털 전환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이 성공 방정식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UX는 개인의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그냥 개인의 경험이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느꼈던 유용함, 만족, 그렇죠? 그다음에 감동 이런 부분들을 조직의 경험으로 끌고 오는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는 EX를 갖고 가는 것들이 리더십입니다. AI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경험을 조직의 경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역량,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EX예요. 그 EX의 경험이 풍성해지면 그때 성숙 단계에서 고객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고객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의 성공 방정식이 뭐냐? 개인의 경험 플러스 조직의 경험 플러스 고객의 경험의 총합이 디지털 전환의 좋은 성공 방정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솔루션을 우리 내부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객한테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고객의 질문에 더 좋은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직접 써보면서 성숙 단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저희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저희가 직접 만들고 2년이라는 동안 아주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2,000명이. 그러고 나서 그것의 편의성, 유용성, 그런 유효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 경험으로 갖고 갔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온 거죠. 여기에. 근데 AI는 더하기가 아닙니다. 승수 효과입니다. 지능을 20% 이상 끌어올린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경험을 끌어올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더십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방향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AI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술 도구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CEO가 직접 사용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CXO.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마무리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총체적인 프로세스들,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지금 이런 단계, 문서를 생성하고 검토하고 유통하고 보관하고 재사용하고 폐기하는 이 단계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의 절차, 규정, 프로세스, R&R, 데이터의 집중화, 중앙화, 내부 통제가 잘 되어 있느냐가 DX입니다. 이 DX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 저 DX자의 AI가 잘 들어오면, 그리고 그것들이 문화와 습관이 되면 그것이 AX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AI 잘하는 회사의 슬로건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AX 잘하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AI 전환이잖아요. 엔진을 누가 만들든 굉장히 많은 좋은 엔진을 가져다가 작은 차를 만들 때, 완성차를 만들 때는 우리 엔진 쓰고, 큰 차를 만들 때는 좋은 엔진, 독일 거도 미국 거도 우리 옛날에 처음에 자동차 조립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완성차 잘 만들기 전에는 조립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잘 연결해서 쓰자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7,000개 기업 고객 11만 8천이라는 사용자를 갖게 된 시간이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7,000개 고객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갔는데 이전은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장에 충분한 니즈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라이센싱이 아니라 구독형 모델로 빨리 써보거나 효과가 없으면 안 하거나 이런 시대도 우리가 맞이했던 건데, 구독형의 효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것, 현장에서 요구한 실용적인 공학에 초점을 맞췄다가 저희가 잘 해왔던 영역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타고난 것, 진화한 것, 발전한 것이란 제가 아주 많이 마지막 멘트에 썼던 이 문장인데요. 장편인데, 우리가 신의 영역과 시간의 영역 범접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영역, AI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AI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제가 제일 항상 강조하고 100번을 봐도 참 마음에 들어, 이 짤은 너무 좋아,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개인도 조직도 리더도 CEO도 AI를 응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일잘러가 되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AI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 아주 재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용적인 정보가 될 수 있는 제2세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용구 부사장님 정말 말씀 잘하셨죠? 예, 아주 인사이트가 돋보였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